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아침이요 꽤 쌀쌀합니다. 서울만 해도요 2도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과 충청 내륙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오후에는 10도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니까요. 집 밖을 나서실 때는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200만 명에게 자동 지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택배기사, 학원강사, 작가 등 소득세를 3.3% 미리 낸 사업자분들, 이분들이요. 평소에는 금액이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로요. 신고를 하지 않은 분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를 해야지만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좀 더 보면요. 국세청 환급 금액을 알려주고 홈택스에 계좌를 등록하면 바로 그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5월부터 시행하겠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협치냐 대치냐. 이 뭔가 끝자 치, 이 끝자 치를 맞췄거든요. 19일 만에 지각회동이다. 대선이 끝난 이후 19일이 벌써 지났는데 이제야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구 권력 충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 됐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서부터 뭔가 빠르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가급적 2인 시일 내에 만나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윤석열 당선인 그럼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납시다. 전격 성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형식에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은 오찬 그리고 뭐 독대한다 그런데요 만찬으로 바뀌었고요 백석자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결론을 낼까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사항. 차기 총리 누구로 내정을 할까 이겁니다. 지금 언론들이요 뭐 여러 갈래 기사 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보면요. 자,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등 물망. 자, 이 제목에요. 총리 누가 될까? 그런데 여러 명이 나옵니다. 이 뜻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가닥이 잡히면 한 사람 정도를 유력하다고 딱 쓰는데요. 지금 여러 명 나오니까 아직 모른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 국민 통합 또는 경제. 자, 방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누구로 될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방점을 놓고도 오늘 언론들이 각각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래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북한 얘기입니다. 풍계리 갱도에 지름길을 낸 북한. 그러면 이 지름길 괜히 낸 거 아니겠죠? 4달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자, 3번 갱도로 향하는 내부 통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석을 하면 그래요. 자, 군 당국은요. 4달 중순쯤에는 이 복구 공사가 끝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 올렸죠. 그렇다면 남은 건 핵 아니냐 이런 전망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3번째 자리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지각회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끝난 지 19일, 20일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야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될 당선인 만나는 겁니다. 과거 정권 2학기 빠르면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만났어요. 늦어도 한 열흘 정도였는데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각회동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통합이냐 경제냐. 일명기사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차기 총리. 자, 그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 통합에 둘 것이냐 아니면 경제에 둘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선인이 고민하고 있겠죠. 뭔가 명단이 지금 당선인 앞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인물난입니다. 지방선거 6월 1일 열립니다. 그런데요, 각 정당에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 특히나 여당에서 누구를 내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인물, 저런 인물 얘기 나오는데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보란듯. 자, 보란듯.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태 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인근에 푸틴 보란 듯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푸틴 보고 이 정권 나가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연설이 있기 직전에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군을 동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합니다. 역시 보란 듯입니다. 두 나라의 대통령, 보란 듯이 뭔가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여파, 각국 경제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잡혀 있는 회동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보시죠. 문윤 오늘 만찬. 그리고 의제 없이 대화한다. 자, 의제가 없다는 거는요. 뭐 단순히 그냥 덕담 인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좀 더 보죠. 우여곡절 끝에 가장 늦은 신구 권력의 회동이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요, 추경, 그리고 북한 문제,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 이걸 좀 논의하지 않을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논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인수위 당선인 측에서 각각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선인은 그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의 그 제안에 대해서 보고받자마자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을 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언론에서는요,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 19일 만이다. 이런 점에 좀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지각회동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은 어땠는가. 지금 이걸 표로 정리했어요. 여기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 신분, 당선인 신분 요 당시죠. 한참 전 얘기군요. 그러니까 2002년쯤 되는군요. 그때는요, 대선 끝난 다음에 4일 만에 만났어요. 물론 이 당시는 정권이 뭔가 연장됐다 그런 의미를 갖는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만났고요.
그리고 정오에 1시간 30분 독대였다. 한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기준입니다, 지금요. 그다음으로 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만에 조금 늦었군요. 그래도 지금보단 빠릅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6시 30분, 2시간 조금 넘게 만났다. 그리고 3+3, 당시는요 비서실장과 대변인까지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9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15시니까 이게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이게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약간 차를 마시는 자리였죠. 40분, 상대적으로 짧았어요. 그리고 독대를 했다는 거죠. 1대1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9일 만이죠. 그리고 저녁입니다. 얼마나 만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짧게 만나면 짧게 만나는 대로, 오래 만나면 오래 만나는 대로 오늘 분명히 기사로 달릴 겁니다. 그리고 2+2 회동입니다. 비서실장이 각각 배석하게 됩니다. 일단 방점은요. 4, 9, 9, 19입니다. 늦었다는 거예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이렇게 늦은 이유가 여러 가지 분석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역시 압도적인 것은 집무실 이전이죠. 집무실 이전에는 예비비 문제로 국무회의 통과 문제로 일단은 갈등을 표면화됐지만은 예. 실제로는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전 그리고 5월 10일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입장을 크게 거스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단 국무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될지가 제일 궁금한데 예. 내일 예비비를 만약에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즉각 집행은 곤란한 것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이유가 안보 태세의 불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방부의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당선인에게 없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통과를 서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하더라도 예. 집행하고 분리해서 그러니까 단서를 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 협조하는 자세는 보이되 5월 10일 날 청와대를 즉각적으로 개방하는 데 대해서 또 안보 태세의 어떤 공백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지금까지 현안이었고 이것이 오늘 저녁 회동에서 어떻게 결말을 낼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동이 이렇게 성사된 데는 북한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북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봤듯이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 성명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한 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보 진전이 안 됐고 이것이 우리의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 유엔의 한계라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북한의 지금 ICBM 이 사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일단 입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풍계리거든요. 예. 풍계리 이 3번 갱도가 저렇게 되면 빨리 진행이 된다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에 완성이 돼서 7차 핵실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될지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실현이 될지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예.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급한 정보들을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주고받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름 문제, 철강 문제, 석탄 문제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경제적으로 꼬여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 풀지는 못하더라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해서 여기서 합의점이 나오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큰 걸림돌이었던 인사 문제, 특히 감사위원 문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소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감사원이 해결한 네. 셈이 됐어요. 그 뭐 부분은. 감사원이 만약에 추천을 못하겠다 그러면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걸림돌로서는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남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 집무실 문제하고 이전 문제. 50조 추경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예. 수 있는 거고요. MB 사면 문제는 당선인이 별로 흔쾌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예.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거슬러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요. 사실 청와대와 인수위, 대통령과 당선인 껌껌이 충돌한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보면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깥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으렁대고 싸우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 눈에 너무 한가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또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오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까지는 배경을 좀 짚어봤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의제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동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점심을 먹는 것보단 저녁 먹는 게 길죠. 또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저녁에는 통상 일과 이후잖아요. 그래서 술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양측에 2명씩 2+2 회동 이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갈등이었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대신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그러니까 뭔가 멤버가 바뀐 측면도 있다는 거죠. 뭔가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최영철 위원님. 지금 크게 바뀐 거는 오찬이 만찬으로, 그리고 단독에서 2+2로, 그리고 뭔가 협상 파트너가 장제원 이철희에서 장제원 유영민으로 바뀌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만찬으로 바뀐 형식은 예. 대외용이라고 봅니다. 대외용.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너무 오래 걱정을 하셨다. 그래서 뭐 지각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께서 살고 계시는 청와대까지는 불과 도보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통이동 집무실 옥상에서 보면 청와대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도보로 10분여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예. 무려 20일 가까이 되도록 이 두 분이 만나지 않았던 데 대해서 그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그 화가 많이 나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바로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사는 친구들이 가장 뭐 지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각을 한 이유는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지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온 사안이 싸울 이유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오찬에서 만찬으로 변경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이제 정말 허리띠 풀어놓고 오늘 밤샘 토론을 할 각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대외용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배석자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좀 세밀한 의제를 갖고 결론을 내는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지금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면 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은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저희도 광화문을 못 나간 이유가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저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네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청와대 전체 살림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당선인의 태도 변화를 한번 그 의뢰를 하는 그리고 예. 한번 던져보는 그러한 것을 가져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를 급하게 옮기지 않는 예. 그러한 결정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건 아닌가.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옮기는 것은 옮기겠다. 예. 하지만 5월 10일 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시기 조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인수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 정도 하면 협의가 나오지 않을까, 유영민 실장이. 그 뜻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일단 청와대 입주하세요.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국민들께 정말 좋은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유 실장이 하면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2+2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유영민 실장이 기업체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 좀 유연한 사고가 있을 겁니다. 협상도 많이 해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집무실 이전 부분에 그리고 나가서는 사면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배석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는 유영민 실장 그리고 또 당선인께서 가장 신뢰하는 장제원 실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실무 협의를 하되 결론을 보는 오늘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석자가 있다는 뜻은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전 오늘 만찬에서 다뤄질 의제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짐작해 보는 기사예요. 자, 윤석열 당선인 측 문재인 대통령 감사위원 임명 안기로 회동 걸림돌 제거됐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위원 임명권이 그동안 갈등의 한 전선이었는데 이게 감사원이 해결하는 셈이 됐어요. 그리고요. 집무실 용산 이전도 의견 접근한 듯하다. 그러나 어떤 접근인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는 29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국무회의 열리죠. 여기에서 예비비 한 500억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예비비 처리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MB 사면 문제는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다뤄질 의제와 관련해서 벌써 며칠 지났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설명 그리고 인수위 당선인 측에서 한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셔서 아마 협의를 진행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현재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늘 일관된 기조였죠. 그런 면에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찬을 하시다 보면 국가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계기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과 당선인 측이 약간 다르죠. 물론 이제 시차한 점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뭐 이른바 이제 정색을 하고 뭔가를 논의한 자리 아닙니다. 서로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런 취지고요. 당선인 측에서는 뭔가 결론이 내려지는 자리 그리고 뭔가 협의가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걸 강조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시차가 있어서 뭔가 합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이 좀 다르고요. 의미가. 네, 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이 그저 덕담 자리일까 아니면 뭔가 결론이 나오는 협의 자리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만남은 덕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야 된다. 네. 오. 그리고 만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건 예, 이미 물밑에서 실무진 간의 의견 조율은 다 끝났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상으로서의 역할을 해본 분과 안 해본 쪽과의 어떻게 보면 차이인데요. 예. 한쪽에서는 조건 뭐 이런 거 없이 덕담만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뭔가 결실, 뭐 협의 이런 예. 표현을 쓰는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탑들의 만남, 더군다나 사진을 찍는 자리는 이미 그 전에 조율이 끝나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현안 A 결론, 현안 B 이건 불일치, 현안 C 이런 식의 협상, 협의는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둘이 만나기로 이렇게 19일 만이라도 결정을 했느냐? 예. 그동안에 국민이 불안하다고 얼마나 많은 쪽에서 양측 모두 다 해서 양측의 지지층 모두 다 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두 분 다 착각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이유가 어. 아니 통치권자로서의 권한을 국민이 위임을 한 것뿐인데 예. 마치 두 쪽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걸로 비춰진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누구를 위한 자존심이냐 이거죠. 아. 윤석열 당선인을 위한 자존심? 또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자존심? 그런 식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불안을 그냥 덜어주는 예. 차원의 만남이다. 그럼 뭔가 물밑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됐다. 전 다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굳이 발표를 한다면 예. 지금 국민의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북한의 도발, 코로나 방역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구 권력이 예.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권력 이양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발표만 저는 나올 거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하는 무슨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추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도 대변 양쪽 대변인에서 언급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십니까? 구체적인 발표는 오늘 만찬 회동 이후에는 예. 아마 일부러라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 대신 국정 여러 현안에 대해서 예. 양측이 뭐 원만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라는 예.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로 구체적인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걸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이 된다면 거기에 붙여서 그럼 이거 뭔가 합의가 됐구나. 그렇죠. 거기에 붙여서 예비비 관련해서 승인은 이렇게 됐고 집행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용산으로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5월 10일 이후부터 시작할 건지 아닐지 예.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밤에요. 끝나고 어떻게든 뭔가 브리핑이 있을 거예요. 설명이 있겠죠. 완전 이 만남이 어땠고 모습이 어땠고 그리고 아마 초기 모습 그러니까 들어가서 만찬장에 들어가는 초기 모습은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문을 닫고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별다른 브리핑 내용이 없다면 또 밤새 기자들이 또 열심히 취재할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게 보도가 되겠죠. 한번 기다려 보고요. 손하나 변호사. 네.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 바라는 가장 좋은 이른바 가장 좋은 그림은 뭡니까?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네, 뭐 아무래도 그 집무실 문제가 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제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도 기사에서도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예. 좀 부드럽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이걸 뭐 오늘 회담의 뭐 회동의 성과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고 다른 뉴스들을 잡아먹는 블랙홀 이슈처럼 됐기 때문에 예.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이 집무실 이슈 가지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해가지고 추경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정말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구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은 예. 너무 이제 현직 대통령께 부탁드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까지는 아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것까지는 좀 네, 어렵다.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거는 두 분이 좀 오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에 진심인 분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거 많이 드시면서 네, 좋은 길게 서로 또 대통령으로서의 예. 노하우도 좀 전수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경 의원님. 딱 하나만 전 좀 조언 겸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회동이 끝난 다음에 양측의 공식 발표 이후에 예. 뒷얘기가 나오는 거 이것만큼은 제발 막아주십시오. 뒷얘기. 이를테면 유영민 실장, 장제원 실장 둘이 배석하는데 뭐 익명을 가장하고라든지 아니면 실명으로라든지 우리 쪽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쪽은 저렇게 주장을 했다. 이른바 또 관계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발표가 달랐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런 예. 식의 뒤끝이 남으면 오늘 회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19일 동안 예. 국민 모두가 불안해했던 게 또다시 연장이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동 이후에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예. 펼치는 공식 발표 이외에 그런 짓만은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좀 요청드립니다. 일명기사 소개 때 그런 제목이 있었죠. 협치냐 대치냐. 이거 잘 다루면 협치지만 또 이게 이상하게 되면 대치로 가는데 어떤
모임, 회동이 끝난 뒤에 각각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브리핑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더 험악해집니다. 아니, 같은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시선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기 총리 과연 누가 될까? 이거 역시 관심사죠. 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어떤 위상도 있지만요. 새로운 정부의 첫 총리, 이른바 그 정부의 2인자거든요. 자, 누구를 앉힐까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기자들 질문을 받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뭐 자기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 인선 관련돼 가지고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역순으로 3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역순으로 해보면 지금 진행돼야 될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선인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보고를 하면 이분은 이런 분이 좋겠다. 그러면 그분께 연락을 해서 검증에 응하시겠느냐 여쭤보고 검증에 응하신다 그러면은 검증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우리 당선인께서 낙점하시겠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만간에 보고 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누구인지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뭔가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